좋아요, 구독. 첫 번째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넥슨 게임즈를 구조해 볼 텐데요. 게임주들 최근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자면 좀 재미없는 흐름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의 이슈 때문이라고 조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넥슨 게임즈의 경우에도 오늘 메이플 스토리에서 7년 만에 6차 전직을 발표했지만 지금 주가 지지부진합니다. 어떤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하시나요? 네,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넷게임즈하고 이제 넥슨 GT가 합병한 시총 현재 뭐 1조 2천억 원가량 이상 되는 대형 게임 개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모회사로 이제 넥슨의 핵심 개발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블루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 글로벌 쪽에서 매출이 계속 역주행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뭐 중국 쪽에서의 흥행 잠재력이 좀 계속해서 남아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중국 관련해서 이제 미출시 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과도하지 않나라는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블루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 매출 역주행을 한번 살펴보면 5월 매출액만 보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한 120% 정도나 증가한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지난 1월에 이제 2주년 만에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는데, 이후에 뭐 이제 일본 쪽에서도 어느 정도 하향화가 좀 지속되고 있었는데, 일본 쪽에서도 이제 매출이 5월에 다시 한번 또 재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다운로드 지표 또한 지난 뭐 21년이나 22년을 좀 상회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시한 지가 지금 2년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규 글로벌 쪽에서 계속 좀 유저 유입이 계속되고 있고, 매출액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보여지고요. 월간 다운로드 수가 현재 15만에서 한 20만 정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21년 그리고 22년 이상의 수치를 계속해서 좀 이어나가고 있고 좀 더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뭐 이런 관련해서 뭐 2차, 3차 창작물들이 계속해서 좀 활발하게 제작되면서 이런 관련 IP가 어느 정도 좀 영속성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도 블루 아카이브 관련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스토리나 캐릭터 관련해서 좀 팬층이 계속해서 좀 두텁게 쌓이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뭐 블루 아카이브 관련해서는 좀 긍정적인 전망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중국 쪽 관련해서도 이 블루 아카이브는 계속해서 좀 외형 성장이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공식 홈페이지 기준으로 보면 뭐 현재 사전 예약자 수가 거의 뭐 230만 명 정도를 돌파했고, 출시 이후에도 뭐 순위권으로는 10위권 후반 정도는 계속해서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뭐 중국에서는 뭐 베일드 엑스퍼트나 뭐 퍼스트 디센던트, 갓섬 같은 뭐 이런 신작 라인업도 계속해서 좀 이어지기 때문에 관련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하락 원인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중국 외자판호 발급 관련한 어느 정도 좀 우려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뭐 한한령 재개 가능성 관련해서 일부 좀 매도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주가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앞으로 좀 기대감이 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은 아무래도 이런 관련 우려해서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넥슨 게임즈는 한한령이 다시 또 재개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최근에 차트 조금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가격 전략까지 함께 말씀해 주세요. 네,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버티자라고 말씀드릴게요. 현재 121선 부근에서 좀 이제 터치를 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시도가 가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뭐 한한령 관련해서는 조금 우려가 과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에서도 충분히 좀 반영된 구간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이런 중국 외자판호 발급 관련해서 뭐 어느 정도 뭐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3월 뭐 국내 게임사들 관련해서 이제 중국 외자판호 발급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앞으로 뭐 계속해서 이런 중국 게임 산업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런 외자판호 발급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뭐 한한령 재개 가능성 부각으로 이런 좀 조정을 받은 대표적인 뭐 중국 게임 관련 국내 기업들은 뭐 다시 한번 충분히 뭐 올해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이런 뭐 정식 게임 출시나 뭐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중국
게임 시장이 한한령 이전에 2015년 대비해서 훨씬 좀 거대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외자판 후 발급을 받은 게임사들은 뭐 이런 유의미한 실적이 충분히 기여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뭐 계속해서 이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뭐 신작 모멘텀이 한 네 가지 정도 충분히 좀 남아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충분히 성과가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이런 영업이익 레버리지 효과를 비롯해서 뭐 대표적으로 좀 국내 게임사 중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기업 중에 하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우선 뭐 현재가 신규 기보유자분들은 이제 버티자라는 전략으로 계속해서 보유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추후에 혹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으면 18,500원, 그리고 목표가로는 21,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으로는 17,500원으로 제시드리겠습니다. 넥슨 게임즈에 대해서는 과한 우려감이 반영된 구간이라고 분석해 주시면서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버티자라는 전략을 취해보시라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만약에 신규로 진입을 하실 분들께서는 18,500원 선에서 진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진입을 하셨다면 목표 주가는 21,000원, 손절 라인은 17,500원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뉴로메카 구조를 해볼 텐데요. 지금 포스코와 협동 로봇을 개발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었고요. 그리고 지난달에는 북미 로봇 자동화 전시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하락은 무엇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뭐 협동 로봇 아니면 뭐 로봇 부품, 뭐 자동화 솔루션 관련해서 이제 전문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로봇 자동화 플랫폼 서비스나 솔루션 구축 사업 쪽으로 계속해서 확장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뭐 이런 관련한 캐파 확장 효과도 좀 나타나고 있고, 뭐 의료용이나 농업용 쪽에서 이런 신규 수요 또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뭐 이런 FNB양, 뭐 교촌이나 고피자 같은 이런 조리 로봇 관련해서도 대량으로 어느 정도 공급 가능성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조리 로봇 쪽에서는 타사 대비해서 기술적으로 강점을 보유한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뭐 협동 로봇뿐만 아니고 뭐 산업용 로봇이나 뭐 자율이동 로봇 같이 좀 다양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뭐 관련한 핵심 부품이죠. 뭐 모터나 감속기,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좀 내재화가 이루어지면서 수익성 또한 계속해서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로봇 관련해서 국내 뭐 최대 특허를 좀 보유하고 있고, 국내 제품 구성 또한 뭐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매출 비중을 보면은 협동 로봇이 한 절반 이상 56%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물류 로봇은 한 3% 정도, 그리고 로봇 부품 쪽으로 한 37% 정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런 뭐 범용 자동화 로봇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본격적으로 좀 외형 성장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늘 이제 하락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AI 관련한 또는 뭐 로봇이나 반도체 쪽에서 최근 좀 단기적으로 상승했던 종목들이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 주에 이제 CPI나 FOMC를 앞두고 이런 좀 경계 심리 속에서 단기적으로 상승했던 종목들의 차익 매물이 출회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주요 경기 일정을 앞두고 단기적으로 상승했던 부분들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면 좋을지 가격 전략도 함께 제시해 주세요. 네, 뉴로메카도 버티자라고 제시 드릴게요. 현재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 21선, 61선이 좀 어느 정도 터치를 한 구간이거든요. 기술적으로 충분히 이런 FOMC나 뭐 CPI 같은 이번 주 좀 굵직한 일정들이 지나고 나면 기술적으로 충분히 좀 반등한 구간이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뭐 국내외 이런 협동 로봇 시장이 성장해 나가면서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좀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뭐 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생산 능력이 협동 로봇은 한 연간 한 700대 수준이었거든요. 뭐 지난해부터 이런 포항 쪽이나 계속해서 뭐 이런 라인 증설을 이어나가면서 올해에는 하반기쯤에는 이제 협동 로봇 주요 제품들이 한 6,000대 정도까지도 캐파가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12,000대까지도 회사에서 좀 계획 중이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 협동 로봇 단가가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좀 빠른 로봇 수요 확대가 이어나가면서 관련한 좀 대응 전략을 좀
착실하게 좀 세워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F&B 사업 쪽에서 이런 이제 2021년에 교촌 치킨 그리고 이런 치킨 조리 로봇 관련해서 MOU를 체결해서 좀 공급하고 있다는 점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까지 교촌 F&B 쪽에 5개 정도 매장에 이제 협동 로봇을 공급을 했고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좀 확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의료용 OEM, 큐렉소 쪽에 또는 뭐 이런 스마트팜 이동형 로봇 그리고 조선업 용접 로봇 쪽으로도 계속해서 영역을 좀 다양화해서 좀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점도 앞으로 이런 매출 성장이나 시장 점유율 쪽에서 계속해서 확대를 이뤄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뭐 현재가 부근에서 37,200원 정도 선에서 매수가 전략 드리겠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4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3,000원 정도로 제시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사업의 성장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분석이 되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버티는 전략을 취해 보시고요.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 매수를 하신다면 37,200원 선에서 접근을 해 보시고요. 이때 목표 주가는 41,000원, 손절 라인은 33,000원으로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종목 구조해 보겠습니다. 솔트룩스를 구조해 볼 텐데요. 앞서서 AI 관련주도 설명해 주셨는데 오픈 AI CEO가 방한한 이후에 AI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같이 움직인다라고 봐야 할까요? 지금 자회사인 플루닛 스튜디오에 챗 GPT를 도입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 이 종목 주가는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저희가 분석해 봐도 괜찮을까요? 네,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를 대표하는 뭐 이런 AI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솔루션을 좀 제공하고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뭐 이런 대화형 AI, 이런 앙상블 대화형 인공지능이 핵심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AI 기업들과 다르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실적을 좀 확보해둔 AI 기업이거든요. 뭐 이런 공공기관 쪽에 B2B 쪽으로 계속해서 좀 꾸준한 실적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올해는 이런 뭐 구독형 인공지능 AI 관련 서비스가 출시가 예정이 되면서 앞으로 이런 사업 다변화 쪽에서도 충분히 좀 기대감이 많은 기업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자회사 플루닛 쪽에서 플루닛 워크센터나 플루닛 스튜디오 쪽에 구독형 서비스가 이제 올해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플루닛 워크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95% 이상의 정확도로 이런 음성 인식 정확도를 좀 나타내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ARS 쪽에서 좀 완전 대체할 것으로 이런 목표를 좀 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플루넷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가상 인간을 생성하면서 컨텐츠 제작까지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22년에 작년에 보면은 이런 신제품들 출시를 준비하면서 연구 개발비가 좀 많이 나가면서 제 적자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이런 관련한 구독료 모델들이 출시가 예정이 되면서 앞으로는 이런 수익성 제고 그리고 외형 성장까지 전망이 되면서 올해는 흑자 전환이 좀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특히 또 정부에서도 이제 전국민 인공지능 일상화 프로젝트라는 것을 또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올해 우리나라 현재 지금 인공지능 기술 경쟁력을 보면 미국 대비해서도 거의 뭐 90% 가까이 현재 뭐 89.1% 수준까지 도달하는 것으로 좀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향후에 이런 정부 주도의 공격적인 투자에 뭐 이런 솔트룩스 같은 기업들도 계속해서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뭐 B2B 쪽으로는 이제 솔트룩스가 좀 담당을 하고 있고 B2C 쪽으로는 이제 자회사 플루닛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 실적적으로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락 원인을 좀 분석해 보면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샘 알트만 오픈 AI CEO가 방한을 했는데 한국에서 이제 뭐 AI 관련해서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특히 그 중에서도 강조했던 거는 한국의 이런 AI 반도체 쪽에 좀 어느 정도 비중을 좀 두고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오늘 뭐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들은 대표적인 이제 AI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AI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미국 증시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요. AI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솔트룩스 또한 오늘은 좀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솔트룩스는 미국 AI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떤 전략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가격 전략까지 함께 말씀해 주세요. 네, 솔트룩스는 버티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나왔던 소식 중에 하나가 자회사 플루닛이 이런 플루닛 스튜디오에 챗GPT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챗GPT를 도입한다는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저는 이제 앞으로는 뭐 AI 반도체 쪽이 최근에 엔비디아 이런 뭐 실적이나 관련해서 좀 집중을 많이 받으면서 AI 반도체 쪽, 하드웨어 쪽이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AI 쪽은 아무래도 이제 소프트웨어가 더 크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이런 솔트룩스나 기존에 이제 처음 AI 열풍이 불었을 때 솔트룩스나 뭐 코난 테크놀로지나 뭐 마음 AI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었는데 다시 한번 이런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올해 시장 주도 섹터들을 보면 뭐 거의 다 뭐 AI 관련해서 연관되지 않은 섹터가 없는데 뭐 앞으로 이런 뭐 자율주행 쪽이나 로봇 시장이 개화해 나갈수록 대화형 AI 탑재는 또 필수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뭐 음성인식 기술 같은 소프트웨어 기술을 좀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는 계속해서 좀 중요성이 부각되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는 뭐 이런 어느 정도 AI 기업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이런 기술력이나 실적 측면에서 이런 좀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솔트룩스 같은 종목들은 다시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애플도 사실 지난주에 이제 그 WWDC 개발자 회의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을 보면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비전 프로 쪽에 더 관심이 집중이 많이 되었었는데 애플이 AI 관련해서 또 어떤 얘기를 할지도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컸었거든요. 근데 뭐 지난 5년 동안 애플이 진행해왔던 이런 M&A 기업들 리스트를 또 살펴보면 AI 관련된 업체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한 45% 비중으로 이어져 왔었고, 뭐 미국 5대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최대 규모로 또 이런 AI 관련해서 M&A를 진행해왔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차트를 보더라도 지난 AI가 이제 강세를 보이고 3월 초부터 어느 정도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고 현재 이제 121선 부근까지도 터치를 한 구간이거든요. 앞으로 현 구간에서 충분히 기술적 반등 시도가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버티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 25,100원 부근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는 3만 원 그리고 이후에는 앞으로 이런 AI 관련한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더 주목을 받아 나가면서 뭐 2차적으로는 충분히 그 이상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손절 라인은 22,500원으로 제시드리겠습니다.